간헐적 단식으로 체중 감량을 하고 있는데 근손실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저도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주변에서 근육도 다 빠진다며 겁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일까요? 오늘은 간헐적 단식과 근손실의 관계를 알아보고 근손실을 예방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다이어트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근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간헐적 단식이든 간헐적 단식이 아니든 운동을 하지 않고 체중 감량을 하면 체지방과 제지방은 모두 빠집니다. 제지방은 체지방을 제외하고 근육, 뼈, 장기, 뇌, 수분 등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말해요. 그러나 간헐적 단식이 근손실을 더 많이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근육량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일부 연구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소량의 근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수의 연구가 간헐적 단식이 다른 체중 감량 다이어트보다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근육량 감소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근육량 감소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에선 간헐적 단식으로 근손실이 생길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볼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포도당에 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몸이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어도 혈중 포도당의 약 70%는 뇌가 소모합니다. 포도당이 뇌 활동에 꼭 필요하다 보니 우리 몸은 쓸 만큼 쓰고도 남은 포도당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포도당이 연결된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합니다. 또 일부는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포도당이 혈액 내에 충분하지 않으면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전환된 뒤 혈액을 통해 뇌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간과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도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우리 몸은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으로 포도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 신생합성은 탄수화물이 아닌 물질을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쓰이는 물질에는 아미노산과 글리세롤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근육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영양소입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근손실이 일어나는 건 단식으로 포도당 신생합성이 빨라져서 우리 몸이 근육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을 분해하게 되니 근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과체중이나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표준 체중으로 진행한 실험 모두 간헐적 단식 그룹이 칼로리 제한 그룹보다 더 많이 체중 감량을 했을 뿐 아니라 근력과 근육량은 변하지 않았다는 연구가 더 많습니다. 근손실을 걱정하지 마세요. 단식으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할 위험은 없습니다. 인바디 검사했더니 근육량이 감소했다고요? 그건 실제 근육이 빠진 게 아니라 체내 수분량이 줄어 근육량이 줄어든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근육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바디 상에서의 근육량 차이는 체수분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근육을 이루는 대부분이 수분이다 보니 수분이 많으면 근육량도 그만큼 많다고 인식하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면 하지 않는 사람보다 체내 수분량이 평균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실제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근육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손실이 걱정된다고요? 근손실을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칼로리 섭취와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앞서 말했듯이 다이어트 시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뇌는 근육을 분해해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또한 근육을 유지하고 생성하는 데에는 일정량의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근손실이 걱정될 정도로 칼로리 섭취를 하루에 1000칼로리로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간헐적 단식은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식습관으로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체중 감량 효과가 큰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충분한 단백질 먹기.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섭취하게 돼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kg당 1g은 먹어주세요. 즉 체중이 70kg이라면 70g은 드셔야 합니다. 이는 닭가슴살 3개에서 4개 정도의 양입니다. 간헐적 단식 식단이 궁금하다면 이전에 제작한 간헐적 단식 효과를 10배 높이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단백질은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먹어줘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육 증가를 최대화하려면 2~3시간마다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연구는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 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근손실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건 섭취한 단백질의 총량이므로 단백질 섭취 횟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근력 운동하기. 단식 기간 동안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이 스스로 지방을 연소시키는 걸 활용해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이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고 근육량을 보존시킬 수 있지만 체중 감량을 위한 필수는 아닙니다.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운동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들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정도 간헐적 단식으로 체중 감량을 했고 이제 몸에 근육도 붙었으면 좋겠다는 분은 근력 운동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집에서 10분 내외로 할 수 있는 효과 만점 근력 운동도 소개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근육도 키울 수 있을까요?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간헐적 단식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에요. 가능은 하지만 더 많은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육을 키우려면 칼로리를 연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고 새로운 근육 조직을 생성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은 식사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근육을 만들기에 필요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식단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야 합니다. 즉 간헐적 단식으로 근육을 키우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식사법도 아닙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근손실이 생길까 걱정되시나요? 정리하자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먹고 탄수화물과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간헐적 단식으로 근손실이 생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근손실을 걱정하지 마시고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해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 식습관, 다이어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정보를 전합니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